한번 경기도 내려가면 다시 서울로 못 돌아온다. 나도 처음부터 경기도에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나도 원래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고 싶었다. 현실을 생각하니까 공감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토기토기입니다. 제가 여기 경기도 신축 전세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사실 저도 신혼집을 구할 때 신축 전세에 대한 나쁜 인식이 너무 많던데 이 지역에서 살아도 될지 신축에서 살아도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세로 머문 지 이제 딱 만 6개월 차가 된 입장에서 완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자취를 하다가 경기도 신축 전세로 살게 된 후기를 정말 가감없이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집을 구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혼집을 찾고 계신 신혼부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작! 신혼부부가 서울을 떠나 경기도에 살아봤더니 생긴 10가지 변화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2년만 살아보자, 4년만 살아보자,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내 집 마련도 기왕이면 서울에서 하고 싶잖아요. 그나마 확률 높은 방법이 청약인데 서울 청약이 되려면 나의 거주지, 전세를 구하는 집도 서울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조건 서울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는 진짜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살만한 괜찮은 컨디션의 집을 찾지 못했고 결국에 내려간 곳이 경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생각은 그래, 경기도에서 있다가 돈을 좀 모아서 서울로 가자. 결국엔 또 서울로 입성을 하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 반년 살아보니까 다음 거처를 고민하는 기준도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서울보다 훨씬 나은 주거 환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보러 다닐 때는 산자락에 있는 복도식 구축 아파트, 그런 집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뭐 저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던 입장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도 괜찮다, 나는 살 수 있다, 뭐 괜찮다라는 주의였는데 남편은 그동안 계속 본가에서 살아온 입장으로서 견딜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렇게 경기도 신축 전세로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막상 여기로 넘어오니까 대단지고요. 커뮤니티 시설 잘 돼 있고 조경 잘 돼 있고 여름에는 막 분수가 나오고 물놀이터를 개장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고 저처럼 임신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보고 애 키우기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주차 문제도 지하 한 6층까지 있어서 주차 문제로 걱정될 일이 전혀 없고요. 20몇 평, 30평 가까이 되는 집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차이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변화, 집이 사람을 바꿉니다. 빌라촌에 있는 원룸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방이 굉장히 조그맸어요. 진짜 책상이랑 행거랑 침대를 두면 서 있을 곳은 더 이상 없는? 집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밖에는 딱히 돌아다닐 일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좀 깨끗이 하거나 청소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집에 가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고 우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축집에 들어오니까 일단 넓잖아요. 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예요. 거실도 그렇고 부엌이 분리돼 있고 여기 안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일을 할 때는 또 따로 마련된 방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 집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 집이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내 몸뚱아리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몸뚱아리만 들어가면 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인지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느낀 점, 집만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만든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동네 이 아파트 단지만 벗어나면 아주 오래된 곳이에요. 이 주변 환경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집을 오면서 느낀 게 저는 카페를 좋아하거든요. 카페에서 기분 전환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한테 필요한 카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메가커피처럼 매일매일 좀 가볍게 사 먹을 수 있는 카페도 있으면 좋고, 두 번째는 투썸이나 스벅 이런 것처럼 재택근무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오랫동안 죽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카페, 그리고 세 번째는 가끔씩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예쁜 카페가 저한테는 약간 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자체가 되게 오래됐다 보니까 메가커피, 백다방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상가 한 칸짜리에 되게 작은 카페들밖에 없고 버스로 한 1, 20분은 가야지 스벅 같은 데를 좀 찾을 수가 있고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쁜 카페가 없더라고요. 또 카페뿐만이 아니라 마트 같은 걸 봐도 저희 집 주변에 큰
마트가 없어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런 거 주변에 없고요. 내가 살면서 당연하다고 느껴왔던 인프라가 없는 거를 보면서 생활권에 뭐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무조건 집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한 번 경기도 내려가면 다시 서울로 못 돌아온다. 이 말 진짜 이해가 갑니다. 생활 반경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돈을 줬을 때 서울에서는 이 컨디션에 절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 컨디션은 고사하더라도 저희가 가진 예산 안에서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나마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서울에서 살 거를 생각하고 당연히 서울로 올라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경기도에서 살다 보니까 굳이 서울로 올라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6번째, 서울 중심으로 잡혔던 활동 반경이 깨집니다.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는 제 모든 활동 반경이 서울이었잖아요. 학교도 서울이었고 학교 바로 앞 서울에서 자취를 했고 친구들도 다 서울이나 그 주변에서 살고 노는 곳도 다 서울이고 원래 본가는 인천이거든요. 제 활동 반경은 서울이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서울 한 번 가려고 하면 왕복 4시간씩 걸리는 게 정말 힘들고 내 자식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했는데 한 번 이렇게 경기도에서 살아보니까 그거 아세요? 1월에 이사를 온 이후로 남편이랑 같이 서울로 놀러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디서 노냐, 어디로 데이트를 가냐, 그냥 경기도로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15분, 멀어도 30분 정도만 가면은 진짜 큰 대형 카페라든가 큰 백화점, 구경거리들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차 타고 15분, 30분이면 가면 되는 그런 데이트 장소에 갔다가 서울을 가려고 하면 차를 못 끌고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이상씩 가서 놀러 갈 생각을 하니까 아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 체력이 안 받칠 것 같고 너무 피곤할 것 같고, 그동안은 무조건 서울에서만 저의 활동 반경이 정해져 있었는데 경기도의 어딘가로 놀러 간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거든요. 이제는 그동안 몰랐던 경기도 지역 많이 가보게 되고 약간 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변화, 출퇴근을 생각하면서 경기도 직장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사실 다 서울 강남에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서울 중구에 있는데 저희의 예산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직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1시간 반 이상씩 이렇게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저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회사도 기왕이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당장 이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경기도에 어디 좋은 회사 없나? 경기도에 뭔가 다닐만한 회사 없나? 라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되더라고요. 앞에 6번과 이어지면서 저의 생활 반경, 노는 환경이나 뭐 데이트하는 곳 이런 곳뿐만이 아니라 저의 직장까지도 기왕이면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8번째, 집 선택의 기준이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남편이랑 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 청약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집을 경기도로 구해버렸으니까 서울 청약에 당첨되기는 진짜 거의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서울 중에서도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뭐 과천이라든지 서울과 완전 가까운 경기도 지역의 청약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약도 금액이 나와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과천도 요즘 여러분들 이 분양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무려 20억이나 되는데 매매가도 아니고 청약 분양가가 20억이나 되면은 진짜 이 과천은 사실 이제 서울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서울에 편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붙어있는 경기도에서 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경기 남부로 내려오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명이나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데도 청약이 나오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도 집값이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저희는 10억 미만으로 청약이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12억 이런 식으로 청약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출도 6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애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쓸 테니 돈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아이가 더 생기니까 가게 지출은 더 많아지고 6억을 매월 갚으려면은 한 사람의 용돈이 아예 날아가는데 청약이 12억으로 나오면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근에는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그래 저 강남과 가깝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경기도라도 있으면 넣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처음부터 경기도에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나도 원래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고 싶었다.
아니다. 현실을 생각하니까 공감이 갑니다. 어릴 때는 왜 우리 엄마는 왜 서울에서 집을 안 살아서 나는 자식한테 그런 힘듦을 겪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미안하지만 내 자식도 어쩔 수 없이 대학은 자취를 하면서 다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9번째 변화, 돈보다 여유가 좋아졌습니다. 또 서울로 살라고 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집 컨디션을 조금 포기할 수도 있고 대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받으면서 뭐 소비하는 금액을 최대한 아끼고 서울 아파트 매매할 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될 삶을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돈을 모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오늘 음식 하기 싫다 하면 배달도 시켜 먹고 가끔씩은 외식도 하고 뭐 카페에서 빵도 같이 시키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해도 별로 큰 죄책감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서울에서 조금 무리해서 살고자 한다면 지금의 형태로 살 수가 없을 텐데 진짜 내가 뭐 하나 사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삶, 진짜 메가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거를 사도 되나 수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죄책감을 들어하면서 살고 약간 여행을 갈 때도 아끼면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나한테 행복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약간 휴식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살겠다고 물론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러는 거긴 하지만 누리고 있는 휴식을 포기하고 이런 마음의 여유를 포기하고 서울에 산다고 한들 그게 나한테 행복감을 줄까? 삶의 여유로움이나 편안한 감정 그런 걸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조금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들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삶의 여유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느끼는 행복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이어서 저는 좀 무리해서 연끌을 하거나 생각은 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결국 집주 근접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회는 특히나 전 문과여가지고 더더욱 서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주거지도 역시나 서울 근처에 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실적으로 서울에 집을 구하기는 지금 불가능하고 직장과 좀 거리가 먼 경기도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주 근접은 내가 좀 포기해야 되는 요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신축 전세에 살면서 느낀 점은 어쩔 수 없이 정말 큰 거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 저의 경우는 집주 근접을 포기해야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이 가능할 것 같다 였습니다. 약간 저처럼 삶의 여유가 중요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집주 근접을 포기하시는 것 같고 돈을 버는 게 더 큰 목적이다, 목표다 하시는 분은 매월 소비를 통제해야 되는 부담감, 압박감 그런 거를 그냥 포기하고 돈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가치들을 파악하고 경중을 재서 하나는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게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경중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도 살아보고 여기에서도 살아봤을 때 그 경험을 비교해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도 신축 전세로 신혼집을 시작한 걸 또 아예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는 이유가 저는 물론 원룸이긴 했지만 집에서도 살아보고 경기도 신축에서도 살아왔잖아요. 두 개의 경험을 좀 비교를 하면서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살 때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서울의 구축 아파트라고 경기도 신축 아파트라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살고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더 중요한 가치는 뭐고 이런 걸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계속 그동안 나쁜 컨디션에 서울 집에서 자취를 해왔기 때문에 서울 구축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시작했다면 서울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그런 일도 괜찮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경험하는 것마다 그 경험이 주는 임팩트, 결정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시면서 집을 구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신혼생활이나 이런 것들 공유드리면서 더 똑똑한 돈 관리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